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나의 현재 시점에서 내가 가진 현재 능력과 여러 조건을 봤을 때 이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인가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요. 지금의 나는 못한다는 생각 대신에 만약 아무 제약도 없다면 나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걸 질문해 보는 거죠. 세상을 꿰뚫는 전문가들의 진짜 이야기 프로페설. 오늘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님이시자 독일 막스 프랑크 보안 및 정보보호연구소 단장으로 일하고 계신 차미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오늘 나와주신다고 해서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다가 2016 과학의 날 겸 정보통신의 날 기념으로 정부에서 수여하는 아주 큰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어떤 상을 받으셨는지 잠깐 자랑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아직도 지금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놀라울 정도인데 제가 혁신장을 받았습니다. 혁신장 훈장을 받았습니다. 네. 국가 이게 상훈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엄청 특별한 뭐 혜택이 있거나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멋있는 케이스에 훈장하고 그 배지와 이런 게 다 같이 왔고요. 그다음에 또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각인이 새겨진 멋있는 시계를 받았습니다. 시계를 또 받으셨군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혁신장을 받으실 만큼 훌륭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데 교수님께서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전산학자이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공학을 배경으로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데이터 기법을 사용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학자이면 보통 알고리즘을 개발하거나 하는데 저도 이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 자체가 사회 문제의 해결에 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소속이 독일의 막스 플랑크 소속이신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연구소 중 한 곳이고요. 세계에서 이제 100년이 넘은 연구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 하나예요. 여기 보면 학문을 좀 깊이 있게 연구를 하는 연구의 자유성을 많이 부여하는 그런 연구소였고 독일 전국에 이제 한 84곳 정도의 연구소가 있는데 저희 연구소는 가장 새로 생긴 아주 아기 연구소 같은 곳으로 이쪽에서는 다양한 분야를 담고 있어요. 이제 하드웨어 보안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 소프트웨어 보안, 그다음에 정보 보호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스택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보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그 전 과정에 대한 모든 보호를 하는 거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아기 연구소라고 말씀하신 그 연구단 이름이 인류를 위한 데이터 과학 이런 이름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런 인류를 위한 데이터 과학이라는 게 어떤 그런 추구하는 그 방향성이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네, 저희는 목표 자체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를 하자이기 때문에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제가 휴머니티를 꼭 붙이고 싶었어요. 이름에 그 취지를 잘 녹여서 항상 기억하는 그런 효과가 있군요. 네. 예전에 하셨던 연구를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온라인상의 문제와 오프라인상의 문제를 또 두루두루 연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연구 논문 중에 100만 팔로워의 오류라고 하는 게 있던데 어떻게 시작한 연구였는지 잠깐 예전 기억을 살려서 소개해 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X로 이름도 바뀐 그 트위터가 막 시작을 해서 사람들이 사용을 하던 시기였어요. 이 미디엄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대화가 너무 재미있고 이 안에서도 정보가 막 전파되고 초창기에도 가짜뉴스도 퍼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이 데이터를 모아서 우리가 사회에서 정보가 어떻게 퍼지는지를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했는데 또 당시에 돈을 주면 팔로워 수를 늘려주겠다는 캠페인이나 광고들이 많이 성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들이 팔로워 수를 급격하게 늘리는 데 굉장히 주목하고 있던 시점에 팔로워가 많다고 과연 영향력이라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인가. 어떤 사람은 말을 해도 전파가 멀리까지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라이크만 누르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영향력의 지표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시작을 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100만 팔로워가 반드시 있다고 꼭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어떤 토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메시지가 잘 멀리 전파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영향력이 또 다른 종류의 영향력이죠. 네. 그러면 100만 팔로워가 있다고 반드시 숫자에 비례해서 영향력이 있진 않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러면 정말 메시지나 뭐 SNS에서 어떤 사람이 활동을 한다 했을 때 그 메시지가 임팩트가 크려면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 실제로 임팩트가 나오는 건지 좀 궁금해집니다.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새롭게 등장해서 말하는 사람이 임팩트를 얻기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같은 토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뭔가 경험이라든지 경륜 같은 게 그 소셜 네트워크에서 쌓인 경우에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의 메시지를 찾아가서 듣고 리트윗을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반면에 또 연예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김연아 선수 같은 네. 경우에는 김연아 선수가 하는 말은 그 사람이 다른 꼭 스포츠에 대한 말이 아니더라도 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인지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팔로우를 하고 전파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인터뷰 하신 것 중에 연구가 너무 네. 재밌어서 밤새 해도 시간이 모자라서 계속 했다라는 네. 그런 말씀을 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데이터를 네. 분석하고 전산 베이스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매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회 문제와 접목되는 그 파트가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데, 학문 자체로 어떤 수학 증명을 멋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좋지만 사회 문제는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결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 이 빈곤의 지도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지 그런 것을 생각지 않은 여러 데이터를 조합을 했을 때 갑자기 패턴이 보인다든지 이럴 때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 같고, 네. 이것을 가장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이 데이터가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는 기관이 누굴까? 그분들과 얘기를 했을 때 얻는 인사이트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결과가 다른 곳에서 점점 사용이 되는 걸 봤을 때 너무 뿌듯하고 또 재미있죠. 내가 가진 영향을 사회와 나누는 것에서 기쁨을 많이 느끼시는 맞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네. 또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것 중에 가짜 뉴스 관련이 있었는데, 아까 데이터에는 패턴이 있다고 하셨고, 네. 어떤 것이 진짜 정보인지, 어떤 것이 거짓이고 왜곡이 있는지 알기가 어려운데, 혹시 전문가 입장에서 그런 걸 식별할 수 있는 이렇게 비법이나 뭐 네, 방법이 요령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이 막 이렇게 나오기 전에 챗GPT 같은 시스템이 나오기 전부터 인터넷을 썼기 때문에 인터넷상의 정보가 가짜도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사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소셜 네트워크가 됐던 포털이 됐던 이런 류의 사람들, 이런 류의 어떤 어카운트들은 신뢰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괜찮아요. 그런데 반면에 가짜 뉴스의 패턴에 대해서 인터넷을 만약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용자가 만약에 있다면 그들이 인터넷에 들어오는 순간 가짜 뉴스를 구분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아직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인구가 30%, 40% 정도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관심이 있는 부분은 우리는 교묘하게 만든 뉴스에는 속을 수 있을지언정 네. 어느 정도 인지도는 알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패턴들을 새롭게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용자들이 들어올 때,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네. 이제 들어올 때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안전한 시스템이나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에 제가 관심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 그런 쪽에 있습니다. 네. 그럼 가짜 뉴스가 퍼질 때 뭐 진짜 뉴스 대비 네. 특별한 패턴이 이렇게 흔적을 네. 남기고 그 데이터가 움직이나요? 가짜 뉴스에 대한 저의 연구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려진 연구들에 보면은 진짜 뉴스보다 재미있어요. 신선하고 네. 재미있고 반응들이,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거쳐가는 그 링크를 건너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 퍼지고 그다음에 산발적으로 퍼지는 패턴이 있고, 팔로워 수가 10,000명 이상, 1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은 참여를 상대적으로 덜 하겠죠. 내가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순간 나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네트워크가 좀 산발적으로 퍼지는 패턴이 있습니다. 뭔가 신기한 흔적들을 남기고 가는군요. 네. 그럼 이 가짜 뉴스 자체에 대한 패턴도 있는데, 이렇게 정보를 수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뭔가 가짜 뉴스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이랄까요? 같은 가짜 뉴스더라도 그 가짜 뉴스를 어떤 감정과 섞어서 보냈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이 현저히 다르게 나타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가짜 뉴스를 가장 민감하게, 가장 피해를 보게 하게끔 하는 감정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뭔가 불안 이런 쪽일 것 네. 같기도 합니다. 네. 약간 부정적인 정서가 부정적인, 섞여야 네.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요. 그 중에서도 분노로 나타났어요. 분노. 그러니까 분노, 불안 네. 등 다양한 감정을 섞었을 때 예. 분노가 결합된 가짜 뉴스는 폭발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을 일으켜요. 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분노에 또 반응을 하지 않도록 네. 하는 감정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할 것 뭔가 같아요. 평정심을 갖고 있는 것이 내가 네. 가짜 뉴스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이기도 한 그런 면이 있네요. 네, 혹은 예를 들면은 플랫폼에서 여러 다양한 감정이 섞여 있을 때 나는 감정의 필터를 좀 줘서 아. 이 말을 순화돼서 나는 핵심만 받고 싶어. 네. 이거 알고리즘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분노가 섞인 메시지는 일단 이건 뭔가 자극하는 메시지일 것이라는 가정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크게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구 주제를 정하실 때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계속 해온 거는 공통적으로 정보가 전파가 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찾고 있고요. 게다가 또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서 그동안 써보지 않은 또 새로운 데이터를 기존 데이터와 결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연구들이 저는 재미있는 것 같아서 그 이종 데이터가 합쳐졌을 네. 때 나오는 어떤 보이지 않는 패턴이 슉 하고 나타나는 이런 연구가 재미있고 또 요즘에 많이 하는 연구 중에 하나가 중요한 연구 중에 하나가 전 세계의 위성 영상을 보면서 빈곤의 지도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가볼 수 없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북한 경제를 연구하는 경제학 교수님들이 한번 같이 위성 영상을 분석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주셔서 보게 됐는데 북한뿐만이 아니고 위성 영상을 활용해서 빈곤의 어떤 지도 혹은 어떤 개발의 정도를 보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참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위성 영상이 너무도 놀랍게 픽셀당 뭐 30cm, 50cm 영상들이 이제는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그럼 그 영상들을 보면은 우리가 전 세계, 지구의 전 세계를 15분, 20분 혹은 30분마다 만약에 들여다볼 수 있다면 알고리즘으로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주제를 놓고 보면은 할 수 있는 문제가 너무 많은데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게 빈곤이라든지 기후에 관련된 연구들이 아닐까 생각해서 주제를 잡고 있습니다. 워낙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시니까 그걸 가공하는 데 또 에너지가 많이 쓰이실 것 같은데 요즘에 AI 툴이 워낙 발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AI 위력에 대해서도 연구 일선에서 느끼실 것 같아요.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연구자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할 일을 뭐 프롬프트 한두 문장을 쓰면은 순식간에 다 해주니까요. 그래서 좋으면서도 이거 나의 역할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까지도 우리 포닥 연구원분들은 하고 계시고 네. 늘상 느끼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하고 있는 일을 AI가 대체할 만큼 충분히 발달했다고 지금 보시나요? 네. 제가 알고리즘을 하는 입장에서도 사람의 인사이트가 없는 알고리즘은 엉뚱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생각나는 예시가 저희 네. 북한 이제 경제를 보는 연구를 경제학 교수님들과 같이 했었는데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패턴이 있었어요. 저희가 만든 알고리즘으로는 이 지역이 더 부유한 지역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 보이는 네. 거예요. 근데 그 탈북민 인터뷰를 해보니까 바로 얘기하시더라고요. 태양광이 많지 않냐? 태양광 패널이 많지 않냐? 그러니까 전기 수급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전기 제품이 많이 있는 부유한 층은 태양광이 더 필요하고 태양광이 여기저기 너덜너덜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태양광이 여기저기 있으면 우리는 네. 그걸 보고 고급 단지네 하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아, 네. 거기서 역시 사람의 인사이트가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구나라는 네. 걸 느꼈고 그래서 알고리즘과 사람의 인사이트가 잘 결합됐을 때 그게 진짜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약간 안심도 되는 것이 AI가 사람이 없이도 AI끼리 너무 일을 잘하지 않지 않나 아니면 네. 가까운 미래에 사람이 역할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불안도 있는데 말씀 듣고 네. 보니까 역시 인간의 그 인사이트가 들어가야 데이터도 의미 있는 일리 있는 네. 분석을 할 수 있는 네. 거군요.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비교적 가까운 그 미래에 데이터 과학이 가장 크게 바꿀 사회 분야나 영역, 뭐 우리 일상과 관련된 어떤 변화는 무엇이라고 예상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 AI의 영향력이 안 가는 분야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만약에 기대를 좀 해본다면, 이제 혼자 사시는 독거 노인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도 전화를 받지 못하는, 전화기가 울리지 않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 분들에게 같이 대화도 좀 해주고, 사람이 전화를 하면 참 좋겠지만 네. 또 뭔가 돌봄의 영역에서 새로운 역할을 AI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교육의 영역에서도 지금은 소셜 미디어나 유튜브 이런 걸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 그게 교육으로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돌봄과 교육, 사람의 네. 손길이 필요한 곳을 AI가 잘 역할을 분담해서 해주는 네, 좋은 같이, AI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역할도 해주고. 네. 요가 무덤도 덜어주고. 네. 네. 데이터를 분석하는 영역에서 인류 문제, 사회 문제, 인문학적인 고민을 담는 문제까지 이렇게 연구 영역이 확장되셨는데, 이런 확장을 일으키게 된 뭐 계기나 뭐 동기가 있으신가요? 네. 박사과정 때 가장 처음 했던 연구는 망 디자인 연구였어요. 우리가 인터넷이 끊기지 않게 또 스트리밍 영상을 보려면은 정말 계속 패킷이 사라지지 않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보내는 곳에서 받는 곳까지 이어져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그 망을 디자인해야 되는지, 또 공사를 해서 좀 인터넷 선이 끊어지고 하면 안 되니까 여러 번 보내야겠죠.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을 디자인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왜 특정 시간대에는 데이터가 몰릴까? 그리고 이 데이터는 왜 다른 데이터보다 더 많이 요구가 될까? 점점 그 이유가 궁금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의 패턴이라든지 어떤 사용자들이 있길래 이걸 보게 됐을까? 이 사용자는 왜 이 다른 사용자에게 이걸 넘겨줄까? 이렇게 점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망 디자인을 했지만 점점 그 이유를 찾아가다 보니까 왜 이 사람은 이 정보를 보았을까 하는 어떤 정보의 전파와 흡수라든지 소비의 문제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결국 데이터 뒤에는 사람이 있어서 맞아요. 그거를 사용도 하고 전파도 하고 흡수도 했던 것 같군요. 한국과 독일에서 모두 활약을 하고 계신 상태인데, 두 나라의 차이점이랄까 비교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지금이 이제 1년 반 정도가 지나서 막 정착을 한 느낌이 있고요. 한국에서는 저희가 자랑스럽게 이제 카이스트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실 이런 로고가 있고, 밤에 가도 진짜로 불이 안 꺼져 있어요. 네. 연구실이 불이 환하고 누군가는 있고 했는데, 독일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실이면은 보스인 제가 잡혀갈 수 있어요. 오, 왜 그래? 너무 일을 많이 시킨다는 또 네, 소리를 그렇게 들으시나요? 하면은 이제 네. 퇴근을 이제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정신 건강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저희 연구실이 자꾸 불이 늦게 꺼진다라고 지금 안 그래도 주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장점과 단점이라고 하면은 연구 활동은 한국과 독일 모두 정말 연구에 진심인 분들이 있었던 기관들에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연구에 대한 열정은 이곳이나 저곳이나 모두 다 같은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일을 할 때 자유롭게 연구를 하는, 예를 들면은 한국의 어떤 출근의 풍경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네, 출근을 할 때는 참 멋있게 입고 좀 차려입고 차려입고 하는데, 독일은 꾸밈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자전거를 타고 다 오셔서 네. 자전거를 타기 편한 복장을 일단 교수님들도 입고 오시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좀 허물이 없고, 아무래도 영어로 소통하다 보니까 이름을 부르잖아요. 네. 저희 연구원분들, 저희 학생분들도, 한국 학생분들도 저한테 미아라고 불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견을 내기가 조금 더 수월한 것 같아요. 확실히 호칭에서 오는 호칭에서. 그 언어에서 오는 교수님 그 이러지 관계가 않고, 효과가 있네요. 네. 네. 교수님께서 사실 학교에만 계셨던 게 아닙니다. 네. 메타와도 일을 해보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계기에서 그렇게 같이 협업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포닥에 있을 때 페이스북에 지원을 했었고, 그때 엔지니어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페이스북의 엔지니어보다는 교수가 낫지 않을까 하는 잘못된 생각을 네. 했었어요. 제가 그때 조인을 했더라면 지금 IPO 전에 조인을 해서 그 첫 직원 1000명 이내에 드는 초창기 직원이 됐을 텐데 네. 그 뒤로 교수로 있은 후에 또 오라고 계속 연락이 와서 그때 연구년을 가서 이제 네. 근무를 1년 하게 되었는데요. 회사에서 해본 경험은 너무 색다른 경험이고 특히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들은 한 7년, 8년 앞서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 안에서 돌아가는 프로젝트라든지 그 안에서의 어떤 그 한 3달, 4달마다 계속 프로젝트가 바뀌는 거예요. 완성이 되고 다음으로 가고 다음으로 가고 해서 그 스피드, 그다음에 그 많은 직원들 사이의 그 경쟁, 그 젊은 친구들의 그 열정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대단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넘치는 연구 환경이었던 것 같은데. 에너지도 네. 넘치지만 실리콘밸리인 만큼 연봉을 잘 주는 만큼 6개월마다 평가를 해서 또 그 6개월 안에 나를 돋보이는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네. 6개월 이후에 나의 연봉이 아주 많이 느는지 적당히 느는지 평균인지 뭐 그러니까 늘지 않으면 못했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들 미팅 하나하나마다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미팅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잖아요. 네. 그냥 가서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하면 되지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좋은 한마디를 기여할 수 없으면 그렇게 여러 번 한 2-3번 미팅이 진행이 되면은 매니저는 오지 말라고 해요. 그 시간에 차라리 코딩을 하는 게 더 기여를 하는 것 같아 하는 말을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한마디 하는데 그 말이 아무 말이나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한 분석을 먼저 해가야 되고 데이터를 보고 생각을 해보고 가서 한마디를 잘 해야 되는 거죠. 남의 말을 가로채서도 안 되고 내가 할 타이밍에 잘 말을 하고 나를 어필하고 아, 이 사람이 되게 가치 있는 말을 했네 하는 느낌을 주게 하는 것이 매일매일 반복된다고 해보세요. 그런 게 바로 제가 느꼈던 실리콘밸리였고 그래서 머리를 정말 많이 써야 되고 진짜 많은 노력을 해서 나이스하게 그 나를 어필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걸 배우고 왔습니다. 혹시 나를 어필을 하는 그런 전략적인 방법 중에 팁을 주신다면 일단은 있을까요? 제가 맡았던 역할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이기 때문에 모든 말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그래프가 있어야 되고 그 그래프가 단순한 패턴을 보이는 게 아니고 오차 범위가 나와 있는 그래프. 그래서 이런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안정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어떤 데이터가 근거를 해주면 든든하죠. 무슨 말을 해도. 네. 스타 같은 큰 뭐 네. 기업에 들어가는 데는 혹시 어떻게 하면 또 학생들이나 한국에 있는 네. 일하는 분들이 글로벌 기업에 네. 또 취직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들어가는 거는 그냥 콜드콜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거는 사실 너무 쉽지 않은 것 같고 가장 학생일 때 좋은 프로그램은 인턴십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인턴을 한 다음에 그 인턴십을 보통 한 6주, 8주 하는데 인턴십이 종료될 때쯤에 이제 멘토가 얘기를 해주겠죠. 다음에 오퍼를 주겠다 말겠다 하고 그 과정이 테스트 기간인 거죠. 그렇다면 인턴십은 또 어떻게 구할 것인가. 네. 여러 경로가 있을 텐데 보통 어떤 연구실 차원에서 지도 교수님이 어떤 누구와 아는 경우도 있을 테고 저의 경우에는 제가 갔던 모든 인턴십은 학회에서 커피 브레이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학회에서 커피 브레이크 때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다양한 질문을 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한번 와볼래? 하는 그런 초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학회에 가면은 하루 빼먹고 내가 놀러 갈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네. 근데 놀러 가도 괜찮아요. 단지 그 놀러 가는 상대가 그런 연구자이면 저는 적극 가라고 해요. 그래서 학회에 가서는 그냥 가서 세션에서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가서 내가 말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지 잘 보고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는지 잘 보고 나도 한마디 하고 나만의 관점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걸 갑자기 학교에만 가서 잘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읽을 때 이건 나에게 재미있는 포인트인데 하고 나만의 관점을 계속 길러가고 대화에 참여하고 영어는 물론 당연히 기본이고요. 네. 네, 나이스한 매너도 기본이 되겠죠. 네. 혹시 지금 후보로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당장 풀고 싶은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하실 그런 계획이 잡혀 있는 연구 주제가 있나요? 네,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게 지금 슬럼이 전 세계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데
그 슬럼가들이 나타나는 지역, 그다음에 슬럼이 나타났는데 자꾸 도심의 중심에서 외곽으로 옮겨가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 정책으로 불가피하게 옮겨가야 될 때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슬럼이 새로 생긴 지역은 보통 산비틀에 있거나 도시의 중심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어떤 분들이 살고 계신지 저는 너무 궁금해요. 슬럼에 사는 분들은 아마 노인이나 이런 분들보다는 젊은 가구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고 이런 가구들이 어린 아이들이 있는 이제 가구가 많을 텐데 전기 수급이 안 되는 슬럼에서는 하루 3번 요리를 할 때 분명히 불을 뗄 거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 나오는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연구는 저희가 빈곤 지도를 만들었는데 이걸 기후 연구하는, 대기 연구하는 분들과 함께 건강 연구도 같이 섞어서 이런 지역에서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 그쪽의 대기질은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것이 사람의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연구를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흥미로운 데이터 과학의 세계, 그리고 과학자로 살아가는 차미영 교수님의 진솔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하느라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걱정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좋은 일들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내가 가진 멘탈의 벽을 깨는 거예요. 지금의 나는 못한다라는 생각 대신에 만약 아무 제약이 없다면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를 스스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프로페설은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전문가들의 진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